자, 내 마녀의 날로 불리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어떻습니까? 올해 6월. 네. 6월 며칠이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네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대표님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저를 잘 모르실 텐데 제 전직이 파생상품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네, 그 따로 질문이 또 있지.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내 마녀의 날이 너무 좋았어요. 평상시에는 저한테 질문 한 번도 안 하시던 매니저분들께서 내 마녀의 날만 되면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네, 내 마녀의 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선물이나 옵션 같은 상품, 주식과 가장 큰 차이점은 만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기가 있으면 보통 선물과 주식, 옵션과 선물, 그리고 옵션과 주식 이렇게 서로 쌍으로 거래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 쌍으로 거래하는 거래를 저희는 차익 거래라고 불러요. 근데 선물과 주식 이렇게 쌍으로 거래를 했는데 참고로 이 둘은 부부지간이어서 한 명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내 마녀의 날이라는 것이 이 선물이 옵션이 만기가 돼서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남게 되는 주식 포지션을 청산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매도를 쳐놨으면 다시 사들이든지, 이게 바로 내 마녀의 날의 기본적인 로직이거든요. 근데 최근처럼 시장이 너무너무 좋아요. 시장이 너무너무 좋을 때는 주식을 직접 사는 그런 투자자들도 계시겠지만 주식보다 레버리지가 높은 선물을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선물이 이론가가 요 정도인데 선물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선물이 이론가보다 고평가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네. 이럴 때는 고평가된 선물을 팔아버리고 저평가된 주식을 사버리는 매수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합니다. 최근의 상황들이 이 매수 차익 거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프로그램 매수라는 놈이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최근의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6월 내 마녀의 날, 일단은 이렇게 매수 차익 거래가 제가 아침에 그 데이터를 체크해 보니까 한 2, 3조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뭐 좀 먼저 초쳐서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좀 청산하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청산하는 프로그램 매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번 6월 내 마녀의 날에는 어느 정도 청산하는 물량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선물 9월물로 롤오버하는 물량들도 꽤 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미미할 거다. 그래서 오히려 내 마녀의 날 때 시장 충격이 어느 정도 일어난다면 그게 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말씀하셨듯이 허니문,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서 지금 매일 1조 넘게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 이걸 소위 허니문이라고 보시는 시각들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한 2.5개월, 3개월 사이 오래 지속이 됐단 말이죠. 과연 이 허니문 한국에서는 얼마나 이어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머리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ETF라는 비크를 뜯어보면은 크게 보면은 미국 ETF, 미국 기초자산을 기초로 한 미국 ETF, 한국을 기초자산으로 한 한국 ETF,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ETF를 밀어야 되는 건지 한국 ETF를 밀어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들이 많은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은 미국보다는 한국이 좀 더 투자 매력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뭐 아까 제가 골드만삭스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AI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성장 중심의 정책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자본시장 개혁. 혹시 밸류업 프로그램 들어보셨죠? 그렇죠. 상법 개정을 포함한. 상법 개정이 이게 굉장히 저는 혁명적인 의미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심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리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밸류에이션 매력, 그리고 수급적인 이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저는 허니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정도의 허니문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긴 허니문. 그래서 한국 증시 자체의 어떤 지속적인 상승.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이 6월인데요. 뭐 올해 하반기까지는 저는 뭐 그 타이거 ETF에 계신 분들이랑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미국 ETF보다는 좀 한국 중심으로 가서 올해는 좀 한국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보는 것도 괜찮은 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그 내 마녀의 날 이때 보면은 종가
한 30분 요때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또 넥스트 트레이더가 생겼잖아요. 네. 이제 좀 상황이 바뀌었다. 어떻게 전략을 써야 될 것이냐 고민들을 좀 하시던데요. 선물은 아직까지는 넥스트 트레이드 가격을 현물. 네, 현물은 아직 넥스트 트레이드 가격을 쓰지 않고요. 그냥 코스피 KRX 거래소에서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마감 동시까지 않습니까? 네네. 마감 동시 효과 간의 주문을 모아서 3시 30분에 나온 그 코스피 200 가격으로 그걸로 정산을 해줍니다. 내만의 날은 그걸로 끝. 네, 그걸로 3시 반으로 끝. 예,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고스톱 같은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고스톱이 그냥 한 판 돌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깔끔하게 끝나는 그런 문화를 선호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넥스트 트레이드는 언제 써먹어야 되냐? 저는 이번에 6월 내마녀의 날에는 좀 최근에 차익거래 중심으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으니까 뭐 6월 내마녀의 날에는 좀 청산을 하는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약간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약간 주가가 빠질 수 있는 맞습니다. 만약에 매물이 나오니까 제 예상대로 만약에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 이건 펀더멘탈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한국이 싫어서 그래서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에 의거해서 차익거래 시스템에 의거해서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온 거니까 우리는 이성을 갖고 있는 투자자니까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좀 많이 빠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만의 날 이게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목요일. 참고로 내마녀의 날은 3월, 6월, 9월, 12월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만약에 6월 1일이 목요일이었다. 그러면 6월 7을 더하면 되니까 6월 8일이 내마녀의 날이 되는 거고요. 간혹 가다가 6월 1일이 휴일이면 어떡해? 휴일이어도 그날이 목요일이면 6월 8일이 만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6월 8일이 휴일이다. 그러면 하루 땡겨서 6월 7일이 만기일이니까 그것도 기억하시면 참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에도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이때의 어떤 주도 섹터 어떤 쪽에서 일어날 거라고 보세요? 저도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를 냈던 것 중에 가장 저는 방점을 띄고 있는 부분이 자본시장 개혁이에요. 네, 저도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여태까지 한국이 왜 이렇게 못 갔을까? 거버넌스 이슈가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뭐 재벌 중심으로 대그룹 중심으로 지배 구조가 형성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주 가치에는 좀 소홀하고 그리고 대주주의 이익에는 좀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상법 개정안 논의라든지 제가 2년 전, 3년 전에 ESG 그거 얘기할 때만 해도 거버넌스 아무도 관심 없으셨어요. 그렇죠. 예, 아무도 관심 없으셨고 지금도 이 회사의 주인은 주주가 아니라 대주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바뀌고 있다라는 단서를 여기서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진전이 되고 다만 한 가지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분리과세 이슈가 좀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좀 아쉽긴 한데 배당 ETF도 저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그것까지 포함돼서 상법 개정안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자본시장 개혁이 저는 가장 으뜸 섹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위 밸류업. 네, 밸류업. 그래서 밸류업이란 이름을 달고 있는 ETF를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자본시장 개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주회사. 지주회사. 네, 지주회사고요. 두 번째는 배당주들입니다. 배당주. 특히 배당주 중에서도 배당 성장이라든지 배당 가치. 배당 가치라는 것은 배당도 제법 주면서 재무 건전성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주회사 중에서는 뭐 당연히 뭐 지주회사 투자 많이 하셨겠지만 지주회사로 묶여져 있는 타이거 지주회사라는 ETF가 있어요. 최근에 수익률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대표님 포트폴리오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저랑 간만에 통화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짠 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저평가 섹터를 꿰뚫고 있을까? 역시 저는 대표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본시장 개혁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주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타이거 지주회사 ETF가 여기에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자본시장이 개혁돼서 주주 가치를 좀 더 올리고자 한다면 가장 표면적으로 나오는 게 배당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각해 버린다든지 그리고 주주 배당을 좀 더 배당 성향을 적극적으로 높인다든지 그래서 최근에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라는 ETF가 나왔는데요. 배당도 좀 높게 주면서 또 배당 가치, 재무 건전성까지 보는 그런 ETF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를 보면은 그냥
코스피 3,000 넘는 거는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네네네. 그러면서 단지 3,000이 됐을 때 셀인으로, 네. 아니 셀온으로 봐야 될 것이냐, 네. 아니면 그 이상 진짜 뭐 4,000, 5,000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냐, 요거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코스피 3,000 넘기는 날 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저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이 상승장 진행형이냐 아니면 상승장 끝물이냐 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데요. 그리고 트렌드를 쫓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역트렌드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침마다 출근해서 시황을 쭉 정리하거든요. 근데 나쁜 뉴스가 나와도 올라요. 항상. 좋은 뉴스가 나오면 더 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계속 아침마다 시황을 정리하면서 반복적으로 적을 때마다 지금 상승장의 끝물 절대 아니다. 오히려 상승장의 초입 또는 중반부의 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의 트럼프 형님이랑 또 머스크 형님이 또 싸웠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런 것들이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고 오히려 하락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한국 시장은 올라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화해했다. 그러니까 또 오르고. 네, 불확실성 해소야.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터졌어. 그때는 잠시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 해결될 거야. 뭐 이러니까 또 그 하락분만큼의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는 것을 보고 지금 한국 시장의 상승 트렌드는 초입은 지난 것 같고 약간 중반부 정도 달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역추세로 섣불리 역추세로 접근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파생을 바탕으로 시장을 보고 계시는, 네. 그러면서 또 ETF 업무를 보고 계시는 최창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